공자가 말하기를 좋아하면 유익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좋아하면 해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예의나 질서를 따르며 절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재능이나 덕망이 높은 벗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면 유익하지만 과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안일하게 노는 데 빠지기를 좋아하고 주색에 빠져 노는 것을 좋아하면 해롭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쁜 것은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소인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러우나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 군자는 모든 탓을 자기한테서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군자는 편안하나 교만치 않으며 소인은 교만하여 느긋하지 못하다. 군자는 널리 사귀되 편협치 않고 소인은 편협하여 널리 사귀지 못한다. 군자는 고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소인은 속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재물을 생각한다. 군자는 의를 표준으로 알고 소인은 이익을 표준으로 안다. 군자는 궁핍해도 잘 견디나 소인은 궁핍하면 함부로 행동한다. 용기가 있고 의가 없는 군자는 난을 일으키지만 의가 없이 용기만 있는 소인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그를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에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군자는 작은 일은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은 못 맡으나 작은 일은 할 수 있다. 군자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없다. 군자는 정도를 따름으로 날로 향상되어 고명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소인은 사소한 유혹에 사로잡혀 날로 저열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신 책망하기는 두텁게 하고 남 책망하기를 가볍게 한다. 군자는 자신의 덕업을 보존할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소인은 자신의 거처가 안락하기를 항상 생각하며 군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소인은 자신이 이롭게 되기를 항상 생각한다. 이러한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원망이 많게 된다. 자신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망이 많은 것이다. 공자에게는 제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어는 말주변이 좋고 변설의 재주가 있었다. 하루는 제어가 공자에게 물었다. 군자가 부모의 3년상으로 인하여 예를 닦지 않으면 예는 필시 훼손되고 3년 동안 음악을 듣지 않게 되면 음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묵혀둔 곡식들은 1년에 걸쳐 먹게 되면 새로운 곡식이 다시 있게 되는 법이고 나무를 문질러 불씨를 얻는 방법도 계절에 따라 그 나무의 종류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모상도 1년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되묻기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제어가 대답하기를 편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 군자가 상중에 있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제어가 물러간 이후 공자가 말하기를 제어는 어질지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면 3년이 지난 뒤라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3년상은 온 천하에 통하는 대의인 것이다. 훗날 제어는 제나라의 대부가 되었는데 난을 일으켰다가 멸족당했으며 공자는 제어가 자신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 어느 날은 무성 출신의 자는 자우고 이름은 담대멸명인 자가 공자를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자우는 용모가 너무나도 추했다. 공자는 그의 첫 인상을 보고 재주가 모자란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우는 공자의 가르침을 꾸준히 지켜왔으며 공자의 곁을 떠난 후에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노나라의 무성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벼슬을 얻어 취임한 지 얼마 뒤였다. 축하 겸 격려차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공자가 무성을 찾아갔다. 공자가 물었다. 일을 잘하려면 그대를 보필해 줄 부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하는 있는가? 자유가 대답하기를 예,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행함에 있어 결코 지름길이나 골목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 이외에는 한 번도 저희 방을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후에 자우가 남쪽으로 내려가 강수 근방에 살 때는 그를 따르는 제자가 300명에 이르렀다. 그가 제자들에게 취하고 주는 것과 물러나고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그의 이름은 제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공자가 그의 이름을 전해 듣고 말했다. 나는 언변으로 사람을 취했다가 제어에게 실수했고
용모로 사람을 취했다가 좌우에게 실수했다. 그리고 훗날 한비자 역시 공자의 이런 말을 인용하여 공자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그보다 못한 일반 군주들의 안목으로는 결과가 뻔하지 아니한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쓴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마음은 산의 꼭대기보다 위험하고 하늘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다. 자연은 그래도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분이 있지만 사람은 두꺼운 얼굴 속에 깊은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 구별하기가 어렵다. 외모는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교만한 자가 있고 뛰어난 재주를 지닌 듯 하지만 사실은 못난 자가 있다. 유순하면서도 이치에 통달한 자가 있고 딱딱해 보이지만 속이 부드러운 자도 있으며 느릿해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을 고를 때 9가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로 그 사람을 멀리 심부름 보내 그 사람이 충실한지 살펴보고, 둘째는 가까운 곳에 일을 시켜 이를 공경하는 지를 살펴보며, 셋째로 번거로운 일을 시켜보아 그가 가진 능력을 살펴보고, 넷째로 갑자기 질문하여 그가 지혜로운지 봐야 할 것이고, 다섯째로 급하게 약속을 잡아 그가 신의를 지키는지 살펴보고, 여섯째로 재물을 맡겨 그가 어진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 일곱째로 위급한 이야기를 알려 그가 절개가 있는지 보고, 여덟째로 술로 취하게 하여 절도를 지키는지 살펴보고, 아홉째로 남녀가 한 곳에 있게 하여 호색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9가지 증거를 갖춘다면 어리석은 사람을 지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제자와 길을 걷던 공자가 길 옆에서 똥을 싸는 사내를 봤다. 공자는 제자를 시켜 그 사내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다. 너는 짐승이 아닌 이상 어찌하여 가릴 것, 못 가릴 것 구분을 하지 못하느냐. 너는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공자는 엄청나게 사내를 꾸짖었다. 그러자 사내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는 주랭랑을 놓아버렸다. 다시 순행길을 이어가던 공자는 이번엔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또 다른 사내를 마주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공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제자에게 그 사내를 피해서 가자고 말하였다. 제자가 묻기를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저 사내가 더 나쁜 놈인데 왜 피해가는 것입니까?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길 옆에서 똥을 싼 사내는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 있어 가르치면 되겠지만 저놈은 아예 양심이 조금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매우 지혜로운 사람과 매우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거만한데 곧지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공손하지도 못하고 무능한데 신실함도 없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무릇 어떤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행동의 이유를 살피고 그 행동을 통해 이루려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